경남 밀양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건 당일 집 마당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태우다 순간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변변할 일자리 없이 가정도 꾸리지 못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이 불로 치매를 앓고 있던 76살 여성 A씨가 숨졌는데 사건이 어머니가 계신 집에 어머니가 안에 있는데 불을 질렀다. 이거 노 대변인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지난 26일 새벽입니다. 네. 경남 밀양의 한 농가에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화재 당시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밀양시 무안면이고요. 화재 현장의 단독주택이 불에 타서 건물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렇네요. 네, 집안에 있던 가재 도구들은 불에 타거나 걸려서 마당 한켠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새벽 누군가 불을 지르고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에 소방차가 도착했는데요. 이미 불길이 집 전체를 뒤덮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화재가 그냥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을 때 네. 이미 불이 건물 밖으로 치솟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0대 남자가 이 불난 집 마당에 칼을 들고 서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네. 경찰관이 집에 불이 타고 있다. 칼을 버려라. 칼을 버려야 소방관이 들어가서 불을 끌 수 있다라고 재촉을 했는데 네. 이 40대 남성이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연신 불에 타고 있는 집을 향해 큰절을 했다고 합니다. 네, 더 황당한 일이 이어지는데요. 네. 소방관이 이제 긴급하게 불을 끄고 들어가 보니까 네. 거기에는 70대 여성의 시신이 있었던 겁니다. 불이 나는 당시에는 안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는 이야기다, 그죠? 네, 그렇죠. 아하, 네. 근데 집을 향해 절을 하는 그 40대 남성의 친어머니였다고 하고요. 아이고, 네. 치매를 앓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어머니가 계신 집에 불을 질렀다는 건가요? 그리고 흉기는 왜 들고 있었던 건가요, 그럼요? 일단 화재가 진압된 후에 살펴보니 네. 그 어머니는 흉기에 찔린 상처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인이 이제 가스흡 외입으로 지금 이때 의심이 된다고 보고 있고 자신에게 접근하는 경찰관에 대항하려 흉기를 들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마당에서 불을 붙였는데 네. 그 불길이 집 안으로 옮겨 들어갔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첫 진술은 그렇게 했군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남성의 손에 얼굴에도 그렇고 화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상 자국은 있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불이 난 집에 큰절은 또 왜 했을까요? 네, 그렇죠. 앞뒤가 맞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경찰은 계속 충고를 했더니 네. 이 남성은 본인이 직접 불을 질렀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백했군요. 네, 이 남자는 대학 졸업 후에 변변한 직업을 못 구하고 전전하다가 7, 8년 전부터는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와서 네.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관계에서 요양원에 다니고 요원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고 아들은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그냥 돈에만 한 방에 더 얻어먹으면 애는 그런 삶이었죠. 시장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남돈 부리고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주위 사람들하고 아예 한락하지도 안 하고 할배도 돌아가서 이러시기 많아요. 이 남성이 평소에 이웃들과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이 어머니와 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설 연휴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자리도 없고 가정도 꾸리지 못해서 무시받는다라는 생각에 열등감을 많이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생각이 겹치면서 유품을 태우고 그래서 휘발유를 붓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집에 불을 지르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명절 지나고 나면 꼭 이런 씁쓸한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네, 명절 때 사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네. 친지들하고 좋은 이야기 나누면 사실 좋은데요. 사실 질문하는 사람은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또 대답하는 사람은 또 그게 껄끄러우니까 또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결혼 문제, 취직 문제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민감한 문제들을 건드리게 되는 상황이 원치 않아도 생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이제 통계로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 추석부터 2019년 설까지 경찰서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하루 평균 1,024건이었는데 평균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708건인 것에 비해서 무려 44.9%나 많은 수치입니다.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꼭 이런 문제들이 모처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생기는 모양입니다. 가족일수록 또 가까울수록 이게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맞다, 그죠? 네, 명절 기간에 발생하는 가정폭력
흉기 사실은 말다툼에서 시작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지난 25일 경기도에서는 20대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경찰이 알아보니까 아들이 집이 추워서 네. 보일러를 좀 올려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러면 옷을 더 입어라라고 네. 이야기를 대꾸를 했다가 아하. 말다툼이 사건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예, 그 사건도 참 기억이 납니다. 참 기분 좋게 가족들과 보내야 될 명절이 이런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고요. 다음 소식입니다.